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하량을 줄이고 공장 확장을 취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동차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트윗 한 번으로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갑작스럽게 4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경고도 없었고 업계 리더들과의 만남도 없이 소셜미디어에 직설적인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이 방침은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는 대신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최첨단 제조업체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몇 개의 출하량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재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수천 개의 정밀 부품, 수많은 공급업체, 수년간의 투자가 수반됩니다. 갑자기 중단되면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이 멈추고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전체가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독일 브랜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선적을 중단했고 아우디는 완전히 철수했으며 BMW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사업을 확장하려는 주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 충전 네트워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BYD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기차의 표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인 국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외국 혁신가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글로벌 자동차 경쟁에서 미국의 역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전환점을 살펴보고 있으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관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것을 바꾼 트윗을 보냈습니다. 이 트윗에서 그는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만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경고도, 계획도, 업체와의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 특히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독일 자동차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BMW는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중요한 자동차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합니다. 이러한 부품에는 전기 배터리, 비연소기, 제어 장치가 포함되며 대부분 유럽이나 멕시코에서 생산됩니다. 새로운 관세로 인해 이러한 부품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24점 BMW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7만 대 이상을 판매하여 미국 최고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9%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32만 5천 대를 인도하여 BMW와 렉서스 모두에 뒤처졌습니다. 이 수치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기업은 판매 외에도 미국 제조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1994년부터 가동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스파튼버그 공장은 BMW의 최대 공장으로 하루에 최대 1,500대의 차량을 생산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X3에서 플래그십 모델인 X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경제와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영향력은 핵심 부품 공급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ZF 프리드리히스 하펜 같은 회사는 첨단 변속기와 스티어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컨티넨탈 AG는 타이어, 브레이크 시스템 및 차량 전자장치를 공급합니다. 드렉셀 메이어 그룹은 전기 자동차의 필수적인 와이어링 하니스 시스템과 배터리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부품은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필수적입니다. 독일 부품의 통합으로 미국 차량의 성능, 안전, 혁신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중단은 생산 지연, 비용 증가, 차량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 차량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이미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는 연간 관세 관련 비용으로 약 10억 달러에서 4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미국 운영에 대한 투자 감소와 잠재적인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디는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BMW나 메르세데스와 달리 아우디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모든 차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아우디를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00%까지 올라 판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우디는 미국으로의 자동차 운송을 중단하고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자동차 제조업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세는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심지어 대리점까지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면적인 자동차 관세의 경제적 영향은 이제 워싱턴이나 베를린이 아니라 한때 글로벌 협력으로 번성했던 조용한 미국 도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와 엘라베마주 터스칼루사 같은 곳은 연방정부 지원이나 국내 투자만으로 경제적 성공 사례가 된 것이 아니라 각각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장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화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파르탄버그 공장은 직간접적으로 엘라베마 주 전역에 걸쳐 3,000개의 일자리와 3억 달러의 임금 및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MW의 경제적 중력은 스파르탄버그를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임금 상승,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비스업, 교육 및 부동산 분야의 2차 성장을 창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국 조립 공장이 위치한 엘라베마 주 터스칼루사는 엘라베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쉐단 메르세데스는 6,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엘라베마를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수출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 심지어 2024점. 그러나 두 지역 모두 표면적으로는 만성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겪고 있습니다. 스파턴버그 카운티의 빈곤율은 여전히 15%에 달하며 주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상위 5개 주에 속하며 투스칼루사 인근의 많은 시골 카운티는 공립학교, 인프라 및 보건 시스템 자금을 자동차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앵커 공장들이 관세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면 재정 파급 효과는 빠르게 확산됩니다. 일자리 감축, 사업장 폐쇄, 세수 감소,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2025 관세 인상이 이러한 지역에 실존적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자동차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민족주의적 의도가 오히려 이러한 일자리를 지탱하는 외국인 투자를 방해했습니다. BMW와 벤츠는 미국에서 조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르탄버그에서 생산되는 BMW X5와 X6점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독일산 부품의 가격을 높이는 관세는 이러한 수출의 경제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태롭게 합니다. 수입 부품, 특히 변속기, 전기 시스템 및 센서와 같은 독일 정밀 부품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이미 2,500개가 넘는 미국 공급업체의 주문이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랜드 래피즈와 같은 중서부 산업 도시나 캘리포니아 교외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수십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대리점은 특히 럭셔리 브랜드의 경우 신차와 부품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객은 좌절하고 대리점은 압도당하며 재고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독일과 중국이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중국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안정, 거대한 자동차 시장,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지원 등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세금을 인상하고 무역 장벽을 쌓는 동안 중국은 독일 기업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중국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최고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연구팀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해 운영의 두뇌를 가져온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MW는 2022에서 중국 합작사인 BMW 브릴리언스 자동차의 지분을 75%까지 늘리면서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BMW가 중국 사업의 대부분을 소유한 최초의 외국계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BMW는 선양의 도시 리디아의 전기 자동차에만 초점을 맞춘 거대한 새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 공장은 10억 유로가 넘는 비용이 들며 BMW의 중국 내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도 올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 현지 회사인 JAC 모터스와 합작회사를 인수하고 새로운 사업의 이름을 폭스바겐 안후이 엔후이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3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또한 10억 유로를 들여 중국의 100% 기술 유한공사라는 새로운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중국 시장만을 위한 완전 커넥티드 전기차를 설계하고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독일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는 화웨이 및 IM 모터스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과 협력하여 아우디의 전기차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으며 화웨이의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또한 우시와 같은 중국 도시에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신호등 및 도로와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자동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아우디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더 빠르고 스마트한 전기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2025점에서 이러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공장에 더 집중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뒷받침하는 지식과 혁신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중국의 인재, 중국의 기술, 중국의 자금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관세, 강경 발언으로 인해 미국은 사업하기에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udi, BMW, 메르세데스가 관세로 밀려나면서 포드, GM,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해외 경쟁이 줄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성장의 여지가 더 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돼야 아이스입니다. 배터리, 제어칩, 전기차 전자장치 등 수입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두 같은 40%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포드만 해도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GM과 스텔란티스는 수익 예측을 중단하고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브랜드가 사라지면서 혁신에 대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캐딜락과 링컨은 럭셔리 시장을 선점하려 했지만 명성은 시간이 걸립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신 공급망 붕괴, 비용 상승, 혁신의 공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우스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돕기 위한 관세는 결국 그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단기적인 승리를 장기적인 손실로 바꿨습니다. 무겁납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 관세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제거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BMW의 CEO 올리버 집시는 미국이 7월까지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는 막대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BMW는 불과 3개월 만에 수익의 40%를 잃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로 사업을 이전할 것인가? 관세는 무딘 도구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취약한 산업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글로벌 통합을 통해 성장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마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지원 생태계 없이 현지화를 강요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투주자, 엔지니어 및 공급업체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원합니다. 미국은 테슬라를 통해 전기 자동차 혁신의 선두주자였지만 지금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및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 전기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비즈니스 관계를 손상시키고 투자자들을 겁먹게 했음입니다. 미국이 정치적 매듭에 묶여있는 동안 유럽과 중국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술과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 결합하여 미국이 배제된 전기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전기차 경쟁에서 자리를 되찾을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앞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볼까요? 글로벌 트렌드, 무역 변화, 경제력의 미래에 대한 더 명확한 업데이트를 보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